네, 안녕하세요. 서울정보병원 정형외과 조우람입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네, 네, 네. 어, 페리프로스테틱 조인트 인펙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이제 인공관절이 거의 모든 관절에서 이제 다 시행됨에 따라서 또한 이제 모든 관절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페리프로스테틱 조인트 인펙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잘 주지를 해야겠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임플란트와 이렇게 시멘트 표면에서 바이오 필름이 형성되면서 생기는 경우도 많고, 시멘트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순수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리퍼스 조인트 인펙션이 생기면 조인트 페인, 에리세마 뭐 이런 것도 생기면서 아주 심한 경우 크로닉으로 갈 때는 이렇게 드레이닝 사이너스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일단은 토탈 조인트 아스로플라스티에서 PJI는 메이저 컴플리케이션이고 파이낸셜 버든이 매우 크고 그다음에 피지컬 사이콜로직 모빌리티 높고요. 프라이머리 아스로플라스티 페일러의 세 번째 원인이고 그다음에 얼리 프라이머리 아스로플라스티 페일러의 첫 번째 원인, 그다음에 리비전 페일러의 첫 번째 원인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 같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피데미올로지 보시면요. 미국에서는 약 10에서는 2.1%, 니에서는 약 2.3% 보고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2.3에서 2.8% 이렇게 보고되고 있고, 근데 앞으로 이제 인공관절 개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코스트 버든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바이올로지를 일단 보시면 일단 바이오필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임플란트 표면에 이렇게 어, 이, 그, 박테리아들이, 세균들이 이렇게 붙어서 얘네들이 증식을 하는데, 이 바깥쪽으로 글라이코칼릭스의 마크로 몰레큘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항생제가 잘 안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안에서 이렇게 점점 얘네들이 자라면서, 어,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렇게 이게 터지면서 바깥 다른 쪽으로 또 이동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게 바이오필름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피지에서 가장 흔한 원인균이 뭔지 아실까요? 에어로빅 그람 포지티브가 8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람 포지티브 박테리아 중에서 가장 흔한 거는 스타필로코쿠스 에피더미디스 44% 정도 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S 아우레스입니다. S 아우레스가 약 30% 정도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단 리스크 팩터를 보면은 리스크 팩터는 수술 전에 교정 가능한 리스크 팩터가 있고 교정이 불가능한 리스크 팩터가 있는데, 교정 가능한 거는 아네미아, 뭐 드러그, 말 뉴트리션, 오베시티 이런 것들, 담배 이런 것들은 이제 교정이 가능하고, 뭐 기저질환이나 뭐 성별이나 뭐 나이 이런 것들은 이제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팩터는 블러드 트랜스퓨전, 그다음에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거, 그다음에 뭐 양쪽을 같이 해서 이제 같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어 올라가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팩터는 요양원이나 뭐 이런 데로 가는 게 좀 리스크 팩터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재원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S 아우레스 박테레미아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운드 힐링에 뭐 컴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PGI의 리스크를 예측하는 이런 뭐 앱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리스크 팩터를 이렇게 넣으면요, 이렇게 뭐 칼큘레이션이 돼서 당신이 몇 퍼센트 정도 PGI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단은 우리가 토탈 힙을 하기 전에 환자들이 로컬에서 이제 인젝션 맞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그러면 언제 수술을 하는 게 안전한지 이런 논문들이 있는데, 보면은 적어도 3개월 이후에, 인젝션 이후 3개월 이후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고가 되고 있고, 이거는 무릎의 쪽의 논문들도 봐도 보통은 이제 컨센서스는 3개월 간격을 띠라고 되어 있어서, 만약에 아스로플라스티가 예정돼 있으면 3개월 이전에는 주사를 맞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겠고요. 그다음에
수술 시간이 이제 또 이제 파비치가 쓴 그룹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게 아스트로플라스티가 60분 이내에 시행된 경우랑 90분 이상 하는 경우를 봤더니 90일 SSI가 오드 레이셔가 2.2배 정도 높았고 그다음 1년 PGI가 1.6% 그러니까 1.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돼 있어서 가능하면 이제 그 수술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저리 수술 볼륨 그러니까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 있고 뭐 많이 하는 서전이 있을 텐데 그것도 보면은 이제 적게 하는 거랑 많이 하는 거 병원이랑 서저를 비교했더니 약 2배 정도 이 PGI 그 가능성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하는 병원에서 수술 받는 게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줄이기 위한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이게 결국 SSI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들이 꽤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WHO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CDC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나이스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파비치 그룹에서 만든 ICM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그 NIH에서 만든 쉐아 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PGI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노력을 좀 보면은 이제 수술 전에 검사에서 이제 에이심토마틱 박테리 유래화가 있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 뭐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근데 이게 수술 전 검사에서 대략 5%에서 35%까지 에이심토마틱 박테리 유래가 나온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스터디들이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것이 예전에는 이제 이거에 나오면은 항생제 치료했지만 최근에는 치료하지 않는 것으로 어, 쪽으로 바뀌고 있고 이것들을 치료하는 거가 어떤 그 에비던스가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거를 스크린하는 것조차가 더 필요하지 않다고 돼 있고 뭐 어떻게 이제 유해에서 발견된다 하더라도 수술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뭐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에스아우루스 스크리닝 테스트 그 코에다가 몇 명 떠서 하는 그 스크린 테스트랑 디콜로니제이션도 있는데 이게 뭐 예전에 코크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20년도에 나온 뭐 메타 시스테믹 리뷰에서는 약간 약간 그 인펙션을 낮추는 효과가 좀 있다고 이제 얘기가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거는 큰 컨센서스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 전에 이게 헤어 리무벌은 예전에는 뭐 그 수술 전 준비를 꼭 해야 되는 거였지만 이게 요새는 이제 에비던스 뭐 인펙션 SSI를 낮춘다는 인펙션이 없고요. 아니 그 에비던스가 없다고 되어 있어서 그냥 그 헤어가 그 수술 필드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뭐 헤어를 리무벌 할 필요 없다고 권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리무벌을 해야 된다면은 면도기를 사용하지 말고 이런 클리퍼를 사용함으로써 스킨 인저를 줄여야 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수술에 가까운 시기에 맞춰서 하고 수술방 밖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라이세믹 컨트롤은 WHO에서는 블러드 글루코즈를 150 이하, 그다음에 CDC에서는 200 이하로 낮추라고 돼 있고 ICM이나 샤에서는 헤모글로빈 A1C가 더 중요하다고 돼 있어서 7% 이하로 낮추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적 항생제는 1세대와 2세대 세파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이게 어, 그람 포지티브와 그람 네가티브 박테리아에 다 광범위하게 잘 듣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박테리알 스태틱뿐만 아니라 박테리알 사이달 액티비티도 높고 그다음에 뼈나 시노비움, 머슬 이런 데 잘 디스트리뷰션이 되고 그다음에 시스테믹 톡시시티가 낮고 가격이 매우 싸기 때문에 예방적 항생제로는 세파 1세대, 2세대 세파를 사용을 하고 근데 예전에 환자가 MRSA가 나왔던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는 이런 환자는 그냥 처음부터 방코나 테이코플라닌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 베타 악탄계에 알러지가 있는 환자는 클린다마이신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생제를 언제 주냐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인시전 전에 인시전 순간부터 이제 운두를 닫을 때까지 가장 높은 농도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수술 30분에서 60분 전에 주라고 되어 있고 토니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에서 10분 이내에 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코마이신은 인퓨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수술 2시간 전에 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그 항생제 반감기의 2배 되는 시간에 다시 예, 다시 주라고 돼 있어서 예를 들면 세파졸린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4시간보다 길어지면 한 도즈 더 주라고 되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기간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24시간 이내에 끊으라고 다 요새는 돼 있죠. 이게 넘어가면 이제 평가에 반영이 돼서 안 좋아지는데 그 이유가 이제 SSI를 줄이는 데 있어서 뭐 큰 의미가 없다는 에비던스, 그다음에 병원비만 증가시키고 뭐 시스테미 톡시시티나 뭐 아니면 파마콜로지 그러니까 저항 내성을 키울 수 있다. 뭐 이런 원인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끊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이제 트랜자미 엑시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게 처음에 목적은 원래 이제 블리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런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펙션 PGI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밝혀져서 결국은 이제 헤마토마가 덜 생기면 인펙션 레이트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파비치 그룹에서 이제 효과가 있다고 리포트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미국의 내셔널 데이터베이스로 했더니 여기서도 이제 인펙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트랜자메시드는 이제 거의 루틴하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단인데요. 뭐 진단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그룹에서 나온 진단이 있죠. 가장 먼저 나온 게 2011년도에 MIS에서 나온 진단.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같은 그 균이 2번의 컬처에서 다 똑같이 나온 경우, 그다음에 사이너스 트랙이 있는 경우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 개, 이 마이너 크라이테리아에서 세 개 이상이면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초반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진단 기준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파비치 그룹에서 이제 새로운 진단 기준이 나오는데 근데 어차피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비슷한 뭐 일단은 컬처 2개에서 양성, 그다음에 사이노트랙은 뭐 무조건 인펙션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럼하고 시노비움에서 이런 어 양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 있는데 증가가 돼 있으면은 이제 이런 점수 스코어를 매겨가지고 6점 이상이면 인펙션, 2에서 5점이면은 인펙션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알파 디펜신이 처음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이제 최근 2021년도에 이제 유럽에서 나온 이제 진단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이제 파비치 그룹보다는 뭔가 좀 확실한 이 수치를 좀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레디올로직 파인딩이 들어가서 네가티브 뭐 레디올로직 파인딩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알파 디펜신이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고 네. 여기서도 이제 사이너스 트랙이 있고 컬처 2개 이상에서 양성이면 뭐 당연히 이제 진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거는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노비움 플루이드를 저희가 아스피레이션해서 이 컬처 진단, 아니 그 진단 PGA 진단에 중요하게 쓰고 있는데 이게 조인트 아스피레이션 했을 때 이게 많이 안 나온 경우 많이 아스피레이션이 많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파비치 그룹에서 보면은 그걸 다시 리피트해서 이제 다시 뽑으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얼마 이상이 돼야지 이제 이게 진단하는데 가치가 있냐 이런 그런 스터디인데요. 보시면은 3.5mm 이상이 되면은 그러면은 진단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스피레이션 할 때는 3.5mm 이상 뽑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새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게 알파 디펜신 쓰시는 교수님 있으신가요, 혹시? 어, 이게 보면은
진단 기준에 포함될 정도로 뭔가 그 전에 스터디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아직 한국에서는 저도 이거 쓰시는 분들 못 봤는데, 이게 이제 짐머에서 이렇게 키트가 나오더라고요. 짐 키트가 나와서 이제 조인트 시노비얼 플루이드를 여기다 이렇게 떨어뜨리면 뭐 우리가 코로나 검사하듯이 이렇게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 아날리시스에서 진단은 그냥 이렇게 툴 좋다고 이렇게 많은 보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제 이런, 이게 뭐냐면 이건 칼프로텍틴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이런 키트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시노비얼 플루이드 떨어뜨려서 이제 진단하는 이런 키트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술할 때는 그 컬처를 수압 컬처보다는 주로 이제 티슈 컬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찍어서 보내기보다는 티슈 컬처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제 뭐 컬처 일들을 줄이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어, 반드시 이제 프로존 섹션을 보내서 그 하이 파워 필드당 뉴트로필 몇 개 있는지 그걸 꼭 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새는 또 이제 소니피케이션도 한다고 돼 있는데,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임플란트를 빼고 나서 얘네들을 소니피케이션을 하면요, 하고 나서 이제 그 나온 플루이드를 가지고 센트리퓨즈를 해서 이렇게 이제 뭐 컬처를 하거나 뭐 해서 인펙션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점점 이제 새로운 게 이제 블러드 플레셉틴이나 이게 뭐 이제 DNA나 RNA 수준에서 이제 진단하는 기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 시퀀싱이나 뭐 PCL, 뭐 PCR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하는 방법들도 점점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게 크라이테리엔 들어가지 않는데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인데요. 치료의 목적은 통증을 줄이고 조인트 펑션 유지하고 인펙션을 완전히 없애는 게 이제 목적이겠고, 그래서 어큐트 PGA, 그 사이너스 트랙이 없고 루즈닝이 없고 운드가 이제 잘 닫혀 있으면 돼요. 데브리망, 안티바이오틱스, 임플란트 리텐션, 뭐 그냥 저기 베어링 정도는 바꿀 수 있고, 이런 대여를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레이트 어큐트 인펙션은 아직까지는 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이거는 RCT가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크로닉 PGA는 당연히 이제 리섹션과 아스로플라스티, 그러니까 원 스테이지를 하거나 또는 투 스테이지 아스로플라스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또 요새 이제 원 스테이지냐 투 스테이지냐 돼서 뭐 예전부터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메타 아날리시스도 여러 군데서 나오고, 이거 뭐 여기서 다른 그룹에서 메타 아날리시스 나오고, 하여튼 계속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 투 스테이지가 더 좋긴 하지만, 더 확실하긴 하지만 원 스테이지로 이게 커버가 되냐 이런 문제거든. 수술을 두 번 하는 것보다 한 번 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런 스터디들이 투 스테이지에 비해서 원 스테이지가 뭐 열등하지 않다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그런 스터디가 되겠는데, 여기도 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좀 흥미로운 건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RCT가 지금 진행 중인데, 보면은 아주 메이저한 뭐 클리블랜드 클리닉, 뭐 HHS, 로스만 이런 많은 대학병원, 미국의 많은 대학병원들이 참가한 이 그룹에서 RCT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16년도에 시작됐고 2025년도에,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 약 340명의 환자가 인롤이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이거 결과를 좀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생제를 보통은 저희가 뭐 써전마다 좀 다른데 6주 쓰는 경우도 있고 뭐 12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애니제미에 나온 논문인데 6주를 써도 12주 쓴 거보다 열등하지 않다. 그래서 6주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보고를 한 논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랄이랑 이제 IV를 비교했을 때 오랄이 또 이제 IV에 비해서 열등하지 않다 이렇게 한 보고들도 있습니다. 항생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CRP 정상화 될 때까지는 IV를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랄로 바꿔서 한 6주 채워서 하는데,
뭐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은 PGI 버드는 앞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이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점점 증가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수정 가능한 이런 것 리스크 팩터는 가능하면 좀 줄여야겠고, 유럽에서 이제 새로 나온 진단 크라이테리아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어큐트 PGI는 대여를 하고 크로닉 PGI는 리섹셔널 아스로플라스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투 스테이지가 안전하지만 원 스테이지도 이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게 이제 이게 환자가 결국은 두 번씩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인펙션이 생기면 사이콜로지컬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논문인데, 이게 환자가 느끼는 이런 그러니까 니 아스로플라스티의 피지어 인펙션 환자가 느끼는 환자의 QL이나 어떤 두려움이 거의 암 환자의 수준의 그런, 이게 정신과에서 나온 논문인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PGI나 서지컬 사이언스 인펙션을 안 만들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